자,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의자를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올릴 수 있는데, 민주 씨 옷이 오늘 조금 뭔가 편안하면서도 예뻐 보이네요. 예. 네. 왜냐면 네. 빨강색을 봐야 이 시장에 힘을 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상관도 없는데 빨간색 립스틱도 칠해가지고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네. 예. 와. 이야, 대단하다. 우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네. 시장이나 인생이나 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미신 같은 거 다 믿고 네,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맡기는 거죠. 흐름에. 할 건 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할 거 다 하고 맡긴 장이 지금 이거일까요? 하루하루 그렇게 일이 뭐 맡겨놨어요 상승? 죄송합니다. 그렇게 매번 똑같은 패널한테 똑같은 질문하고 오늘 왜 안 올라요? 이유를 알아요.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 처지가 다 그렇죠. 뭐. 그렇죠. 매일 네. 하루씩 이렇게 네. 힘들게 네. 질문을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네. 자, 아창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매일 대답하는 이분들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왜 안 오르나요? 네. 오늘 왜 떨어졌나요? 네. 하지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하창 본부장님, 오늘 왜 보합인가요? 아, 오늘이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예. 글쎄요, 여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좀 특정 산업군이 오늘 좀 독주를 했죠. 독주를 좀 해주고, 나머지 산업군들이 좀 쉬어가는 산업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나름대로 올라간 것도 많기는 한데, 좀 지수의 흐름은 좀 나빴다. 뭐, 대표적으로 삼바,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할 관련된 이슈로 막 또 급등락이 있었는데, 결국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IRA 법안 관련돼 수정돼서 되는 내용들이 또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크게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나갔고요. 그래서 뭐 오늘 보합권 수준은 그래도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버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들 좀 불안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미니 지수도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글쎄요. 일단은 뭐 반도체가 조금 힘할 마리가 없었고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은 반면에 조방대는 올라왔죠. 우리가 방송할 때랑 달리.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뭐 확실하게 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이 조금 딸렸고요. 다행스럽게 환율 정도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큰 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일단 반도체가 빠지면서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르는 것도 빠지고 내리는 거는 조방변은 올라가고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방산도 그렇고 달랐는데 흐름은 오전하고 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시총이 큰 거하고 2차전지 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쪽으로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살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청자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5월 16일 마감 시황이라고 써져 있어서 방금 PD님이 5월 23일로 이제 딱 네. 바꿔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네. 다 반영을 해요.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네. 모든 비판들 네. 대부분이 다 비판이지만 다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견 주셔서 바로 바꿨습니다. 23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시장을 많이 못 봤어요. 오늘 요거 오프닝 벨 하고 또 가서 다른 데서 라이브 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녹화 하나 어. 또 하고 징클벨 하는 건데 이야. 녹화를 그 윤재성 CIO라고 뉴욕 생명 그분이 운용하는 게 아시나 보다. 800조래. 800조. 800조. 뭐 미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다 미장만. 하시는- 미장만. 그 내가 국장 물어봤더니 네. 모른대. 관심 없대. 매력도가 없나 보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분이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뷰가 똑같아. 오. 와, 그래서 김장렬 본부장이 역시 800조의 사나이. 이야. 뷰가 딱 그 레벨을 S&P 500 레벨을 딱 얘기하는데 네.
지금 같으면 자기가 거의 현금화했다. 어. 뭐 굳이 지금 뭐 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위로. 어. 뭐 요거는 비싸고 요건 싸다 딱 얘기하는데 김장현 네. 본부장이랑 뷰가 똑같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 그럼 저희의 퀄리티가 아, 그분의 그럼요. 동급 정도로 우리는 800조 원짜리 프로그램. 김장열 보유국. 김장열 보유 프로그램. 와, 대단한데요? 아, 근데 이거 네. 왜 했지? 나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럼 인사이트 한번 기대해볼게요. 네네네네. 800조 원 인사이트. 그거를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중간에 이제 원래는 사실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한국 그 $1랑 한국 주식을 쓱 넣어서 물어봤어. 근데 $1 자기는 아예 모르는데. 내려가는 옌이랑 유엔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 주식은 정말 싸다고 생각한대. 어. 근데 안 산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한국 주식이 싸긴 싼데 올라갈 건덕지가 없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요.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올라갈 건덕지가 없더라. 어. 근데 내가 대선 얘기 꺼내면서 상법 개정 다 들고 올라 그러다가 네. 참았습니다. 아, 예.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약간 잡담으로 가죠. 맞아요. 오늘 저는 이게 이렇게. 궁금했어요. 네. 어제 사태 보면서 저희가 내일 굉장히 중요하겠다. 내일 중요해. 요 선들 지켜내는 거 중요하겠다 예. 했는데 오늘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큰 뭐가 큰 뭐가 반응이 없어. 없어요.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해. 그러니까 번호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차트 네. 잘 보시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음. 네, 멘트도 똑같죠. 응. 네. 좀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네. 네, 대응을 하시고 나는 괜찮다. 뭐 이 정도 뭐 변동성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각자의 기준점을 대응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자꾸 이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 매크로 지표를 보면 자꾸 왜 이렇게 데이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음모론을 갖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자꾸 이상하게 만지는 것 같은데 자꾸 시장에서 희망회로를 갖게끔. 너무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렇죠. S&P 글로벌 데이터 진짜 세부 내용 딱 다 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거 데이터 왜곡돼 있나 본데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늘었어요. 근데 그 주문이 원론적으로 이 회사들이 좋아서 주문이 늘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구재 주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으로도 확인을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걔네들도 자체적으로 신규 주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문이 늘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관세가 90일 동안 멈춰놨는데 그때 미리 주문을 해놔서 재고를 비축하려고 하는가 보다. 왜냐면 관세가 다시 세지면 다시 비싸게 사야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 뭐 우리 그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잘 나왔는데 이거 뭐 땡긴 수급이다. 땡긴 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그거 보고 미국 증시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금요일이 중요해서 물어봤는데 네. 상황은 똑같다. 똑같다. 바뀐 게 미국은 없으니까.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 뭐 이런 걸로는 잘 나오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죠. 뭐 기분 나빠서 팔았을 경우에 급해서 파는 경우에 낭패 보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5% 넘게 받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언급을 못했는데 그냥 변함없게 빠진다 하고 말았거든요. 사실은 별 뉴스가 없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였던 거예요. 그 조현준 효성 회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사 지분 45만 주, 약 4.9%를 블락딜로 팔았다. 어제. 4.9%는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4.9%왜 팔았어? 처음에 이게 기사가 확인되거나 공시로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아침에 5% 넘게 빠졌었어요. 56만 얼마까지 56만 1,000원까지 빠졌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팔았냐? 한 군데 판 거예요. 에? 한 군데 판 거 같다고 나왔어요. 어디예요? 글로벌 탑티어 테크 펀드 미국계. 그 좋은 거잖아. 그리고 가격도 56만 8,000원이었어. 네. 8,100원. 근데 아침에 56만 1,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판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지. 오늘 지금 플러스 1% 끝났습니다. 네, 네. 이 큰 것이 마이너스 5.몇%에서. 이게 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뭐 부안해동은 아니지만 흔들 수 있잖아요. 그 파면 이렇게 이꼴 나는 거.
이게 장이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약 대표적인 케이스죠. 알겠습니다. 네. 3시 30분인데 아까 채팅창에 또 우리 시청자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요거 하면 물어보셨으니까. 여기 심부름 센터입니다. 사실 증권 심부름 센터.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급락한데 네. 빨리 알아보래. 아. 그거 봤지? 어, 마켓워치 들어가서 네 이거 제가 켰어요. 네. 여기 지금 해가지고 지금 2시 반. 그러니까 얘네 시간으로 2시 반인데 우리 시간으로 3시 반.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중국 증시가 보합해서 0.8까지 쭉 빠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쓱 봤지. 내가 또 이제 뉴스가 있어요? 외신 앵커 출신이잖아요. 네. 네. 이 뉴스가 또 있는 거예요. 네, 4분 전에 나온. 4분 전. 네. 중국이 예금 금리 상한을 내렸다. 왜냐? 은행의 예대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이 소스발 보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 가능한 분? 이게 이렇게 떨어뜨리게 재밌는데? 만들 수 있나요? 얼마나 내렸는데 갑자기? 예대 마진에서 예금 금리만 낮춘 거예요? 예금 금리만 대출 금리가 아니고. 대출금리 요번에 0.1씩 그럼 먼저 내렸는데 내렸지. 그럼 네. CPI. 이거 바꿔드릴게요. 자, 한국어. 0.1씩 내렸고 그리고 시중금리도 내린다고 그때 발표할 때 같이 얘기했는데 자, 중국이 예금금리 상한을 낮췄다고 해당 지침에 대한 은행 소식통이 3명이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은행의 이익 마진을 보호하고 저축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거는 더 많이 소비를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고 의도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저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줄창 요구하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만 너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 너네가 시장 개방하고 너네도 이 사람들이 소비를 미국 제품을 많이 하도록 네.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90일 그렇죠. 동안에 이 테리프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그런 유예 조치가 땅땅땅 내려진 건데 네. 결국은 그 액션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 금리의 상한을 낮췄다.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둘이 서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요? 예상됐던 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상을 안 했나 보네. 그러면 이 금리가 이제 중국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도는 그래서 그 소비를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가 진작되는 그 타이밍하고 과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마 반응을 나쁘게 한다면 당연히 그건 내린 건 내린 거고 위에는 실제 사람들이 그렇다고 소비를 그거 금리가 상한이 내려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입금시킬 거를 예금시킬 거를 줄여가지고 내가 그러면 소비할 것이냐 그거랑 바로 이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보수로 볼 수도 있죠. 정책 당국의 의도하고 실제 타이밍과 그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다를 수 따라서 있어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쨌든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이렇게 상한을 낮춰가지고 소비를 뭐 부양을 한다,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개념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고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니까 시장에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결국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예. 하창원 본부장님. 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를 어쨌든 저는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제재를 가해서까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까 최근에 발표됐었던 데이터가 막 엄청 나쁜 건 아닌데 더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잠시 임시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중국이 이제 깡짜를 놓은 것이 네. 약간 그때는 데이터가 꽤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뭔가 치고받고 하기가 경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으로 되면은 요 관세에 대해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약간 틀어서 보면은 좀 불리한 위치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아마 이제 일본이랑 또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걸로 기사가 나온 것까지는 봤거든요, 헤드라인을. 그래서 그런 거에서 결과값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본이 만약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라면 요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일본이 유리한 포지션을 갖지 못하면 네네. 중국도 압박이 되게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인데 땡땡땡을 먼저 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님께서 명예 멈추지 땡땡땡 않고 계시네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전효민님 지금 순 넘어가게 생겼어. 땅비리님도 네. 예예예. 예. 땡땡땡 땅비리님 전효민님 예 그만 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속보 이따가 할 걸 그랬어. 그 땅비리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네. 땡땡땡 인투셀 공모주 깔끔하게 매도 완료 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네. 드래프트 21님, 어드벤처 25님, 전효민님, 마녀주님, 초코크로아상님, 불부리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네, 그리고 헤임달님, 꼼내용님, 은등님, 추르냥님, 허슬러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빙다리님께서 번호 마저 얘기해달라고. 또 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했는데? 기가 막히게 탁 끝나자마자 땡땡땡 넘었어. 오케이.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이 이렇게까지 금융 완화까지 해야 중국 소비가 살아날 만큼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본호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많은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고 그렇게 분분할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그 정책이 획가닥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갑자기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안에서는 딴 얘기하다가 이러면 예측하는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불확실성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시장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이런가 저런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92에서 끝났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1.58%포인트가 떨어졌네요. 차이는 별로 안 났는데 이게 다음 주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사실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715에서 끝났고요. 수급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전일에 수급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 오늘도 네. 선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간이 안 들어왔잖아요. 원래 기간 들어오면서 금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라도 다음 거래일에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그때는 금투 물량이 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거래일 정도는 기간이 약간 이제 곧 월봉이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월봉 마무리도 만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차익을 한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한 2거래일 정도 기간에 대량 매도가 잡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좀 단기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도 지금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되게 변동이 좀 크고 있죠. 1374원. 와 이거 네. 전 1350원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와. 분명 또 이제 수출에 대한 얘기 많을 거고 네네.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아마 미국 주식으로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배틀로 붙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미장으로 가는 금액과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들어오는 금액에서의 네. 힘겨루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근데 미국으로 세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근데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까지 추가된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원화가 강세가 됐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트를 사버리는 이런 것도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개인이 사실 되게 좀 여러 산업군들에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관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한다 그럼 테더로 바꿔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달러로 많이 하니까 어쨌든 워낙 강세가 되면 그런 것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 코인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개인과 아마 외국인 간의 힘겨루기 할 텐데 과거라면 뭐 당연히 외국인이 이기죠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뭐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외국계 수급 동향 또 지역별 동향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도 채권을 많이 사지 사실 현물을 많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노이즈가 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저기 명박대전에 비트코인 편입되나? 나도 사고 싶어. 비트코인만 매번 하려 그러죠. 리플, 리더.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우와. 평범한 방법으로 못 이기겠어. 삼양으로 이겼잖아요. 안 되겠어. 예. 사냥 그거 뭐 나 알지도 못했는데 뭐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네, 그래서 코인이 요즘 좀 잘 가고 있다. 미장도 사실 요즘에 분위기 되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M7을 했던 것도 떨어져서 이미 많이 올라서 재미 좀 많이 봤고 요즘에 다시 그런 좀 동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토스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트레이딩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그 많이 해요. 그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약간 그 레딧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종목 찾고 막 해요. 막 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그게 그 미장이 안 좋을 때 되게 그 업데이트도 되게 안 되고 했는데 요즘 뭐 어마무시합니다. 막 엄청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거래 대금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특히나 나중에 아마 신문 조만간 그거 나올 거예요. 3배짜리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배팅한다고 그거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엄청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클로징 벨이니까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사실 그걸 떠나서 이제 여러분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미장 좋으면 미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네. 또 우리 800조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인도 사라. 그렇죠. 인도로 이민 가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민 가라. 예.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고 말씀드린다는 거. 네. 카비님께서 6,820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네. 미장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아이온Q 현재 628%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6,820원 보내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뭐 오늘 코멘트? 그냥 뭐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상원 미국 들어간 거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는 거 있고 다만 미국과 한국이 이제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움직일 만한 것들이 미국도 올랐고요. 안 오를 만한 것들이 미국도 빠졌고요. 한국도 오를 만한 것이 오르고 조금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이유가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정도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믹스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갑갑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질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시장의 질적으로는 안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좀 더 확실한 촉매를 볼 때까지는 뭐 그렇죠. 각자 이유를 댔을 때만 움직이는 거죠. 이유를 못 대는 주식은 우리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부안에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두 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레벨보다는 시장이 좀 잘 버티는 것 같죠? 그러니까 2,500 중반, 2,600 중반 요 선에서 이제 분할적으로 이제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최근 며칠 동안은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노이즈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이 그래도 2,600선은 좀 잘 버텨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급락하지도 않고 네. 생각보다 올라갈 건덕지도 없고 약간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한 그렇다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강하긴 하죠 지금은. 근데 이게 얼마나 연속적으로 갈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2,800 갔을 때도 나름 잘 버텼어요.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 막 꼬꾸라질 때 엄청 빡빡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애초에 말씀드릴 때 제가 봤었던 상단은 2,580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국내적으로 뭐 트럼프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관세가 뭔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말 막 이전에도 막 우리 뭐 밸류 판다고 해서 외국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해외에서 와 진짜 요번에 한국 안 사면 이건 큰일 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좋은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야지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보다 기관이 많이 털잖아요. 기관이 고가권에서 많이 털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고가권에 있는 걸 팔고 저가에 있는 것들을
요즘에 기어 올라오는 종목군들 보면 전부 다 연기금이나 기간 금투 물량이 엄청 많은 애들이 올라와요. 그 얘기는 즉슨 손바뀜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을 거냐? 외국인이 받을 거냐? 외국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 그럼 누가 받겠어요? 개인이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발목이 잡혔을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하기 싫으시면은 기준점만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시면 되는 거죠. 나 이 가격이 깨지면 오케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줄인다. 이걸 정해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풍력이랑 태양광, 사실 그 이슈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이미 선제적으로 좀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단 이틀 만에 도로함이 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 좋았다가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비를 못하면 이게 그때 돼서 명확하게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막 당황이 되면은 기민하게 행동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해 놓으시고 미리 정해놓으면 대신에 탈출구만 으다 뭐 생기면 탈출구로 도망가지, 탈출구만 보고 있으면 저 불나면 여기로 바로 뛸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있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캐주얼하게 좀 가겠습니다. 아까 커뮤니티 얘기하니까 지금도 대선이잖아요. 대선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공약을 하는 후보를 찍고 싶더라고. 나스닥 많이 하잖아요. 미국 S&P 500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달러로 이거 그 수익 내서 돈 벌어오면 세금은 난 면제해 줘야 된다고 봐.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네. 아니 외화벌이 내가 리스크 걸고 내 돈으로 외화벌이 해가지고 달러를 우리나라에 벌어오는데 왜 세금까지 내야 돼?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깔리거든요.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이제 ROC라는 게 있어요. 배당을 받으면 이게 본업이 안 좋을 때 ROC로 때려가지고 배당을 맞춰주는데 그게 공제가 안 돼요. 근데 해외는 그걸 손실로 받고 다 까주거든요. 그거를 국세청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진짜? 된대요. 예. 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것들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해나 이런 것들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외화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프리미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뭐 해외를 너무 적극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 ETF도 지금 약간 또 뭐 좋게 해주려고 IS 계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외부에서 공부 대충 해서 보시면 애게 혜택 그거밖에 안 돼 하시지만 그거를 공부를 진짜 많이 해보시면 그거 갖다가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원금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그게 엄청 좋은 혜택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우리가 엔화도 좀 뺏어오고 달러도 그치. 좀 뺏어와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제도화 됐으면 전 정말 좋지 않을까. 아니 이게 무슨 동학개미 사학개미 운동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요. 진짜 예. 그 애국하는 운동으로 나라 살리기 운동처럼 전 국민이 주식 공부해가지고 거기 달러 들어가지고 달러 벌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세금 제외해줘야지. 아니, 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일 이건 세금 내야지. 근데 개인이 하는 거는 근데 저는 그 세금을 미국에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우리나라에 정부에 내는 내는 거 아니에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5%를 내고요.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머지 다 맞춰져 갖고 적게 낸 건 다시 뱉고 많이 낸 건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종부세로 엮여서 들어가고요. 그다음 22% 세금을 어쨌든 미국에 내긴 해요. 국세청에서 내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22%도 어떻게 보면은 낮다면 낮고 높으면 높은 건데, 제가 말한 건 이제 배당 쪽에서는 그런 ROC라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이 전혀 없다. 근데 외국인이 그거면 ROC로 혜택 다 받아가요. 이 차이가 엄청 커지거든요. 이게 세액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냐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국내에서 ETF들이 다 미국 거를 따라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그 뒤에 간판 나오는 것처럼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시리즈 저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 나오면 커버드콜 액티브 저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미국 거 베껴서 하는 건데 그런 애들이 ROC가 보통 발생을 해요. ROC가 뭔데? 그 리턴 오브 ROTC는 알아. 아무튼 그 이제 배당을 자본에서 이제 까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 좀 얘기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혜택을 봐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뭔가 혜택 달라는 거에는 보노 형 같이 낑기면 옆에서 열심히 싸워줘. 미장 잘하시거든요. ROC가 뭐 무슨 뭐의 약자예요? 리턴 ROC? 오브 캐피탈 ROC.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이제 나오실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ROC 뭔지 리트로 캐피탈 맞아. 그래요? 제가 알고 이거 맞는데 이거 그 그거 말고 제목표에 다른 나오는 거 거예요. 없지. 네, 리트로 ROC. 네. 맞아요. 이거 ROC 쳐보시면은 네, 자본환급 요거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까? 틀린 줄 알고. 알겠습니다. 들려도 되지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좀 약간 조용하십니다. 아니 뭐 다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니까. 예. 그 많은 기대는 그 우리랑 똑같은 슈즈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신발 나왔네. 네.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면은 영어도 그러잖아요. If I were in your shoes 하잖아요. 슈즈에 같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지평하면은 그거는 뭐 희망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입법하고 네. 시행하는 사람이 우리랑 비슷한 위치와 처지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비관론으로 가는군요. 아니 특별시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 주식도 근본이 하고 바뀌나요? 자기네가 그러세요. 투자를 했으면은 알아서 하겠죠. 아하. 자기네가 투자 안 하면 알아서 안 하죠. 작년에 그 열심히 할 때 그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그 토론을 하고 뭐 할 때도 무슨 얘기 들었는지 잘 기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디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하, 맞네, 알겠습니다. 맞네요. 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원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원전 좋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전에 좀 순환매 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잘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찝었던 종목군들이 상한가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촉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민하셔가지고 네. 잘 하셨을 것 같고 건설도 근데 건설은 좋은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보고서가 뭐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다는 리포트 쏟아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바뀌는 이제 거지. 국내 관련된 그냥 건설 부분만 있는 쪽은 그런 거고 네. 이 지금 요거 이제 건설 쪽에서 뭐 DLNC나 현대건설 이런 쪽 GS건설 전부 다 이 원전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종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원전 관련해서 16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예. 거기 안에 현대건설, DLNC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거 기사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 뭐 LG 생활건강 이런 쪽 좋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생산 캐파를 늘린다. 자신감 표명을 했고요. 방산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 조금 해롱해롱했는데 그래도 뭐 롯데미나 넥선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 유틸리티 나쁘지 않았고 엔터 뭐 민트가 요즘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엔터 좋았고 금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네. 진짜 가는 섹터가 잘 가요. 외국. 뭐가. 죄송합니다. 네. 예, 가는 섹터가 더 잘 가죠. 네. 아니 자꾸 여기에 모든 것들이 아침에 방송 못 끝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자꾸? 뭐 있었어요. 멈췄어. 저 압구정에서 멈췄어요. 멈췄어. 그래서 압구정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멘트 하다가 압구정 얘기를 하다가 멈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 지금 IT 기기들이 자꾸 멈춰. 뭐가 나도 지금 이상해. 기사를 보는데 자꾸 멈춰가지고. 오.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아침에 보셨던 맞아요. 분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기계가 그것도 우리 잘못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예. 잘못인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전 얘기하려고 그랬나? 네, 상승 섹터 한번 쭉 봤는데 네. 하나씩 훑어보면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네. 민트윤이 초기 왔었던 원전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트럼프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쌓인 기대감 국내 원전주 강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는 24일에 네.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에는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 완화, 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 넘버원 누구냐? 코리아냐, 코리아. 이러면서 오늘 네. 민트를 도와주는 이런 모멘텀이 쫙 나왔습니다. 네.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신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전이나 현대기아를 살까요? 조방변 원자력을 살까요?
원전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그 원전을 사겠네요. 네. 조방변. 좀 이유도 함께 들어보고 더 싶어요. 뚜렷한 거. 확실한 거. 이제 집 하나 서 사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 그 보험께서 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아니 삼성전자 회사 분할해서 7만 원 바로 간다. 얘기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강할 것이다라고 그게 딴 데 보시는 갈 거예요? 데가 없으면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 포모 형사 나오기 전까지 간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갔을 때 아주 최고로 각도 높을 때 생각했어요. 유증하기 전까지 최고 각도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렇죠? 중국 그다음에 조선주도 뭐 트럼프가 나와서 연일을 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기 잠깐 쉴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에 모멘텀이 조금 나왔다면은 이건 저스티파이를 뭐 넘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데 갈 데 없고 그러면 더 간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들어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들어가고 무유효 간에 7% 빠지면 난 손절매한다. 7% 빠졌을 때 이유를 모르겠다? 반은 일단 던지게 본다. 이 원칙을 정해야지. 안 그러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안 산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전은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이제 행정명령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캐파를 그러니까 총 양을 4배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그때 천연가스 가격이 그때 막 몇십 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역이 아예 학을 뗀 거예요. 학을 떼가지고 그런 에너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중 확 줄이고 미국발 끌어오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바람도 안 불고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에너지가 잘 안 되니까 원전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덴마크, 스웨덴 등등등 기타 다른 데들도 전부 다 지금 탈원전에서 막 원전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오픈 AI,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쪽들이 데이터 센터 계속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오픈 AI가 오늘은 또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도 얘기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이 거론이 많이 된다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쪽들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면 결국엔 에너지원이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AI가 계속 발달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끊기지 않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잘 될 거냐 그거에서는 원전이 제일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원전 사이클도 되게 오랜만에 왔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짓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13년에서 15년 걸리고 하니까 그럼 이게 한 꼭지 사이클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원전을 과연 민간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되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러 가는데 그 지금 유럽도 날뛰고 있죠. 미국도 날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직 삽도 안 펐는데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종목이 가면은 못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근데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 주가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G 버노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뭐 비스트라 에너지, 뭐 컨슬레이션 에너지 이런 애들 특히나 뭐 이런 쪽이 더 연결성이 크죠. 그런 종목군들 보면은 다 막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의 기조니까 이건 좀 연속성이 셀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원이잖아요. 앞으로 에너지원은 계속 중요할 거기 때문에 뭐 원전 뭐 지금은 풍력이랑 태양광도 안 좋지만 전 그쪽도 나중에 다시 기회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 원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복합적으로 본다면 에너지에서 변압기까지 같이 엮어서 저는 되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군이다. 좀 사골국 정도가 아니라 사골이 몇 번 갈아서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참하고 동감하는 게 컨스톨레이션 얘기했는데 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 최근부터 리포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질적인 그 퀄리티가 확 올랐어요. 그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데냐 중간에 가다가 이제 멈추고 빠질 때 있어요. 아까 반도체가 나오든 뭐 하든 아니면 이상한 얘기 나왔고 상온이요 무슨 뭐 부채 또 흔들릴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 왜냐면 이런 거 비슷해. 팔란티어하고 똑같은 거야. 팔란티어 올라갈 때 사람들이 공부 안 돼갖고 몰라갖고 해갖고 공부돼갖고 사는 순간에 작년 가을부터 이상하게 되고 꼬꾸랐지만 결국 불이 나게 펀더멘털리 그밖에 갈 게 없다. 뭐 캐펙스 뭐 버짓 줄이는 거에 들어 국방비가 이쪽은 안 줄인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무섭게 가잖아요. 이제 확실히 이해된 상태에서 바다에서 올라가면 무섭게 가거든요. 컨스톨레이션이나 에너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7%, 5%, 10% 얘기하는 거는 단기에 들어가서 6주로 먹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6개월을 못 버텨요. 제가 말씀드렸죠. 셉 같은 거 제가 좋아하고 팔란테 좋아한다고. 맞아요.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떠들고
회사에서도 그 사야 된다라고 떠든 게 뭔지 알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세요. 근데 그것도 6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거 6주를 볼 것인지 똑같이 6주 보는 거 반도체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인정하고 딴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레벨 성층권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성층권은 안 갔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너지는. 팔란티어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그 가을 되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여기는 잡히면은 윈도우는 그렇게 한 3개월 남았다. 기름은 6개월인데 3개월 6개월 사이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셔닝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겹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고민에 한 5분의 1만 하면은 예. 여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원전도 떨거지 애들 같이 오르는 거 보면 끝나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섹터 다른 거 있을까요? 원전 했고 화장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 뷰티 시장 기대감에 아모레 현지 공장 최대로 돌린다. 와우. 중국 부양책 속 한한령 해제 기대감, 생산 체제, 선제적 장비 등 젠걸음. 그래서 대중 화장품 수출액도 증가 추세여서 매출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또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죠. 8% 갔는데요. 연속성의 문제겠죠. 결국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파를 확대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일단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어떠한 이 스토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도 이기고 뭐 일본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거 막 뷰티 까면은 막 일본인들이 와서 막 줄 서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모레 같은 경우는 미국 또 인수해가지고 미국 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발목이 조금 풀려나가는 구조로 가면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이 되게 좋아요. 연기금 수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계속 담고 있으니까 바닥부터 올라올 때 연기금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나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삼박자가 맞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뭐 수급적인 주체가 뭐 완전히 이탈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조금 연속적으로 더 움직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장품까지 했고요. 건설, 원전, 화장품 요거 한 덩어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엔터는 민트가 할래요? 수익 냈으니까. 그럴까요? SM 오늘 얼마나 올랐을까요? SM 6%. 와, 진짜 가는 놈이 잘 가요. 신고가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럼 뭔가 얘네도 뭐 중국하고 4%. 이렇게 엮여서인지 아니면 관세 무풍 요걸로 가는 건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엔터에서 그 SM만 간 게 아니라 최근에 뭐 YG 플러스도 보시면 월봉상 다 추세 잡았고요. 디어유도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SM이랑 디어유는 중국 관련돼서 보기에는 제일 좋은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어쨌든 걔네들의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관세나 이런 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적으로 본업적인 부분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 콘서트 뭐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또 본격적인 활동, 그리고 JYP도 음원 매출 안 나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다시 말아 올렸잖아요. 그것도 실적 기대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음반이라든지 음원에 대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요쪽도 산업 리포트, 증권 종목군들에 대한 리포트 다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제가 이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SM에서 믿는다. 그 10만 원대 초반에 믿는다 해갖고 15만 원 리포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리포트 제목이 사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나왔고 최근에도 좋은 리포트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연속성을 더 가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넘어갈까요? 네. 예, 하락 섹터로 가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재생에너지. 어제 요거 바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스토리 그대로 좀 영향이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있어요. AMPC라고 해서 지원금 주는 거는 예. 그쪽 관련된 거는 주가가 거의 안 들었어요. 한 미국장에서도 그쪽 계열 종목군들은 3에서 한 4%밖에 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TPO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고 투자세액과 이제 생산세액이라고 뒤에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면 철회가 됐거든요.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미국 기업에서는 썬런이라는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인데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애초에 이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애널리스트가 이 PBR 선행 PBR 8에서 9배 정도로 떨궈야 되고 그 밴드가 27,000원에서 29,000원까지는 떨어져야 약간 좀 적정하다?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적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전을 봤는데 완전히 미국 정책 따라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전은 키우고 태양광의 세액 공제는 줄이고 미국 정책에 엇갈린 주가.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아까 바라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정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이렇게 다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미국 IRA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앞으로는 상원 단계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약세긴 약세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등등등 세액 공제 주는 일몰 시점이 당겨졌다. 이런 것도 태양광에 그리고 요거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네.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다 뭐 아까 2차전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 관련돼서 기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유증심사 막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감원이 중점 심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증을 해야 했는지 주주와 소통을 잘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금이 많은데도 바로 유증 카드를 꺼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자산 매각도 했고 회사채 발행도 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 바 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유증을 때린 거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다. 근데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센티먼트한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할 걸 다 해서 결국은 할 게 없어서 유증을 한다는 건 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김정현 본부장님 저 태양광 재생에너지 플러스 2차전지 관련 코멘트. 네, 아까 그거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 연서는 아닌데 16페이지 잠깐 보시고 2차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16페이지 잠깐. 예. 16페이지 틀어주실까요? 예, 틀어주실 겁니다. 말씀하시면 틀어주실까요? 네, 그 애널리스트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세액 공제가 무너졌다는 게 이게 파워 텍스 크레딧, 이 전력 생산할 때 하는 거하고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투자할 때 하는 세액 공제가 뭐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와서 알자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부터 법안 통과를 됐는데 뭐냐면은 60일 이후에 착공되거나 빨리 착공해야 돼? 그럼 못 하잖아요. 그렇죠? 60일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60일 내에 누가 어떻게 착공을 해 갑자기. 아니면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가동하는 것이 28년도 말 이후에 가동하거나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뭐 폐지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얘기하신 거로 우리 AMPC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유지됐기 때문에 그쪽에 폴솔라라든지 이런 건 별로 안 빠진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지붕 루프에서 하는 거 그거는 우리 그 가정용 할 때는 가정이 그거 비싼 거 사고 안 하잖아요. 그쵸, 설치를 해야 임대사업이거든요. 그 임대 사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솔루션 하려는 주택 시장에서의 TPO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올라간 것만큼 내려가는 게 심했다는 거고 아까 이것이 상원에 갔는데 이게 상원에서 이게 이슈가 될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원에서 핵심이 뭐냐면 메디케이드 뭐 그런 거 그다음 부채 한도 이 자체가 이슈인 거지 혹시 상원이 수정해서 다시 해라고 상급법원에 하급법 내려가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고 기분 나빠 다 없애 그러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정해서 하는데 핵심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왔는가.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날 나도 봤는데 본원이 볼 때 네. 주말 치고 나서 야 진짜 거기까지 가겠네 하는 느낌이 확 왔어. 아침에 딱 봤을 때. 그때 바로 액션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잘하 그러면서 아니 그런 사람 널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났더라도 이런 거가 있으니까 찌라시가 됐더라도 근거가 있는 찌라시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나올 때는 그쵸. 내가 높여 샀을 때는 반응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롱텀으로는 괜찮아요? AMPC가 제외되더라도 2차 전지는 AMPC가 제외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다는 건데 걔는 아, 요건 2차는 다른 거지. 태양광은 그래도 업턴인 상황이면은 괜찮냐 이거지. 당장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미 해답이 나온 게 뭐 퍼솔라나 뭐 이런 쪽은 별로 안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는 TPO,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런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쪽은 박살을 난 건데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애초에. 그걸로 기대해서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요소가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기 직전까지 떨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하나솔루션 이 차트에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완전 떨어졌다 해서 제가 차트 하나 또 그려놨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그건 거죠. 너무나 리즈너블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유감스럽겠다. 2차 전지는 근본적으로 끝까지 가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영어로 유사한데 커피툴레이션 굴복할 때까지 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쉽지 굴복할 않을 때까지 뺄 것 같아요. 지금 LG엔솔도 오늘 26만 6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와. 신저가. 나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명박대전에 2차 전지 이번 주에 하고 싶었거든. 너무 떨어져서. 32 하면은 이거 그래도 진짜 단기적 반등이라도 그래도 뭔가 진짜 죽은 고양이 살짝이라도 Delicate bounce.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그런 의미가 없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그래 이거는 지금 밀물이니까 이 안에서 뭔가 헤엄이나 쳐볼까라는 수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꿈쩍도 안 해. 그냥 죽은 고양이야. 그래서 원래 물려도 달리는 거에 물이라고 맞아. 하는 게 그런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를 하실 때 그거를 제일 저는 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마세요. 가격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지금 싸죠. 뭐 싸다고 느낄 수 있죠. 위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지하가 10층에 있을지 100층에 있을지 그걸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높은데 이게 지금 40층까지 올랐어요. 이게 100층 갈지 200층 갈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방산도 그렇게 올랐고 삼양식품 처음부터 100만 원 간다고 누가 얘기했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가격으로 하면은 내가 틀릴 확률이 높다. 이 상황을 보고 더 갈지 안 갈지 그 방향성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구조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 안에서의 그 쬐끔 올라가는 그 기회를 노리는 거는 확률상 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거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슬프시겠지만 아까 그분하고 뷰가 같네요. 800조 운영하시는 분. 누구랑? 800조 운영하시는 분이 분이랑. 싸다고 사고 싶진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분은 삼성전자 샀잖아. 싸다고. 변호님? 갖고 있으면 오른다고 싸다고 산 거 아니야? 저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넘버가 나오잖아요. 2차 전자는 숫자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주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주가요? 아 주가 저번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아니 저 나중에 보면 또 올라요. 아니 자기는 싸다고 사놓고 가격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이 계속 떨어지는 방향성인지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2차 전지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악의 포인트가 있는 거하고 사실은 흥분해서 악의 포인트가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좀 다르죠. 삼성전자 그렇게 뭉치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3개월 내로 뭔가 안 보여지면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make or break 둘 중에 하나 알 것 같아서 조심할 필요가 아군인 있는데 척하는 적군요.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같이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들고 있다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아니 지금 샀으면은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 6만 5천 원, 7만 원 농담한 거죠. 사서 삼전에. 또 다릅니다. 이 정권 바뀌면 삼전이 제일 많이 오른다니까. 또 아 진짜예요. 삼전이 제일 많이 올라요. 저희 넘어갈까요? 예. 네. 아까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 사실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거는 2차 전지 요거는 얘기 많이 한 것 같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 그러니까 특히나 CDMO랑 SK 바사,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이렇게 빠졌거든요. 요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랑 네. CDMO랑 요런 쪽 최근에 그래도 며칠 동안 핫했던 거 요거에 빠지는 이유를 굳이 들자면 글쎄요.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슈로 주가가 아예 반영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이미 반영이 조금은 됐는데 물론 뭐 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사실 생각하긴 했어요. 좀 생각보다 빨리 빠지긴 했는데 약간 돈이 뭉치기에 너무 좋은 뉴스들이 동시에 나왔다. 예를 들면 진단 키트. 그래도 이렇게 빠져? 삼바가 돈이 제한적이니까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오를 때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갔다면은 단기간에 수급이 계속 들어와줄 확률이 좀 낮죠. 왜? 지금 당장 눈에 원전 오늘은 뭐 그냥 시장 참여자면은 오늘 원전이 되게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전이 있고 그 바이오가 있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는 원전을 고를 원전이었다.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오케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 에피스의 인적 분할은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리포트 많이 나왔어요. 네, 다 비슷합니다. 에피스 따로 그리고 요거 둘. 로직스 따로 네. 해서 제약업계 파운드리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따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를 분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나 거죠. 그거- 그거 여쭤보고 아침에 싶어. 그게 루머예요? 어디서 뭐 나온 기사가 거예요? 아예 나왔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디서 보시면 기사가 분사.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 여러 군데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나왔나? 얘기. 기사가 지금 뉴시스 기사로는 바이오는 떼냈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분사가 어렵다. 왜?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로 파운드리 분사도 주목된다. 사업 간 이해 충돌 해소로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비슷한 상황인데 네. 투자비 고려하면 현실성이 좀 낮다. 하지만 이재용도 사업 의지가 있다. 이거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김장훈 님. 놓기 싫은 거지. 왜요? 글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작년 9월 달에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 9월인가 11월인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했었어요. 예,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한다고. 요 기사인데 요거 한번 기사가 진짜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해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적은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쵸. 이거 뭐 무조건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요거 Near decision. 네, 요 영어 결정이 한국어로 된 거죠. 바꿀게요. 네. 네, 제가 영어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분리 결정 임박. 얘네가 지금 첫 기사예요? 딴 데서 기사예요? 못 봤다고 나. 날짜. 22일. 네, 22일 어제 17시 05분. 어제.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삼바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뭐지 요것도 얘네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 믿고 오늘 들어갔으면 뭐 크게 이슈는 아니고 오늘은 반영은 안 된 거 분명하고. 근데 이게 일부 채널들에선 좀 돌았어요. 이 기사가. 네. 소스가 중요하지 뭐. 네. 어떤 소스를 인용했는지. 뭐 업계 관계자 이렇게. 근데 여기 뭐 기자 분석으로는 그런 의견이네요.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면 고객사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이 맞다. 근데 자체 투자 재원 방안이 요원하다. 그러니까. DS 사업부, 그러니까 그 반도체 사업부가 메모리 사업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은 특히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게 분사가 진짜 현실화하려면 수익 구조가 먼저 정상화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장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인 거지. 이게 분사하는데 투자하는 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 스케일을 줄였는데, 근데 일드 업하고 미세공 일드 올리고 그 다음 첨단성 잘 돼서 고객이 올 때까지 계속 적자잖아요. 예.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분사를 해? 투자를 받아야지. 근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회사 내에 있으니까 투자를 못 받잖아요. 또. 그러니까 분사가 먼저냐? 그러면서 투자자를 모아서 할 것이냐? 예. 인텔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되지 사실은 인텔도.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막혔어.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뚫리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은 결정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했겠지.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니까. 근데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미련이 남고 있는 탑은 미련이 남을 거니까 가급적 기다리면 언젠가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어?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퀄컴은 도망갔지만 퀄컴이 다시 올 수도 있다. 내년에 우리가 2나노만 잘 되면은. 근데 3나노가 수율이 진짜 올라갔다 그러면 2나노에는 연장을 하면 딱 1만 버티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 투자는 스케일 다운 하더라도 버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갑론을박이 엄청 많았을 거고 기사가 아까 그걸로 어널리즈 해가지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지스 그 상황으로 갖다 붙인 거는 그거만 가지고 쓴 거라면은 이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according to 뭐지게 그 inside who knows 이걸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블룸버그 할 때 그렇게 소스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까 기사에 나왔나요? 그건 몰라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원본에 그 업계 관계자 잘 아는 사람의 소식통에 의하면 정통한 소식통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걸 한번 어떻게 하면 들여다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그냥 소설 쓴 거에서 약간의 그럴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소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소스를 밝히는 게 아니라 reliable 소스란 말을 안 적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보고 나서 올라가면 한 10%는 몰라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 뭐 더 얘기할 거 있을까요? 아까 저기 삼바 뭐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게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진단 키트. 10답은 뭐 아침에 얘기했고. 네, 맞아요. 10답 오늘 13% 빠졌어요. 아침부터. 아침 빠졌어. 저기 뭐였죠? 스톡옵션 행사? 네, 그 200원, 액면가 200원.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6만 원 했으니까 300배. 300배. 게임 회사. 일 열심히 한 사람 돈 많이 번다 뭐 그런 얘기. 와, 100만 원. 제 주변에 진짜 돈 있는 사람이 게임하고 화장품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몇백억대 부자 된 사람, 아, 성공한 몇천억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사업으로 몇백억대 몇천억대 돈 있는 사람은 게임하고 저 화장품밖에 없어요. 게임이 그렇게 잘 되나? 게임 잘 되죠. 하나 되면. 제가 벽돌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요. 그 근데 요즘은 저렇게 되기 힘든 것 와. 같고 게임은 몇 년 전이 한 MMORPG. 7년 전, 7, 8년 전 그때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 되죠. 와, 저는 헤어포유 하는데 하나도 안 팔려. 헤어포유 좀 사주세요. 헤어포유. 그거 아직 헤어포유. 아직도 예, 하냐고요? 예. 제가 팔릴 때까지. 헤어포유하고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신 것도 다 써봤거든요.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아직도 쓰고 근데 있는데.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그러게 아쉽네. 괜찮으면 이미 다 쓰셨었어야죠. 조금씩 쓰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뭘 도와주시려고 매일 옆에서 쓰셔. 한다? 근데 가끔씩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썼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움이 되잖아. 나이 한 개. 네. 근데 이제 그게 진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네. 예. 광고 하나 하고 네. 또 이제 뒤에 오늘의 한마디랑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의 총평, 다음 네. 주에 뭐 해야 되나 이런 거 총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옷 가져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 타미 힐피거 깔끔하다. 옷 네. 깔끔하죠? 네. 1+1이에요. 1+1 그냥 드립니다. 시그니처 셔츠 요거 이게 시그니처 셔츠거든요. 검정, 블랙이고요. 요거 블랙, 요거 한 장, 그리고 김장열 본부장님이 입으신 게 클래식 배지. 클래식 배지. 이렇게. 조금만. 요게 진짜 클래식이다. 네. 본부장님. 이렇게. 이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네. 이제 시그니처, 여기는 클래식.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 이렇게 드립니다. 굉장히 좋죠? 가격이 괜찮네. 중요할 것 가격이 같은데요? 가격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 5만 원대네. 5만 원대? 아, 두 장에? 오, 괜찮네. 진짜 괜찮다. 맞아? 설마 2장에 5만 원. 들어가면 아니지.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나 화낸다. 진짜네? 59,000원이네? 싸네. 그냥 딜이다 딜. 오, 괜찮다. 그쵸, 그러면 딜. 이렇게 돼요? 클래식 라인에서 하나 선택, 음. 시그니처 라인에서 하나 원하는 하나 선택. 색으로. 오, 너무 괜찮은데요? 정품 맞아? 정품 맞나요? 이거 안 써 있는데 정품 맞아? 내가 다 확인한다. 여기 안 써 있어. 여기 있네. 어디 한번 있어? 주세요. 어디 있어?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이라 정품 인증 가능하고요. 오, 매장에서 맞네. AS를 오, 해주시고 맞네. 매장에서. 매장에서 AS 가능하대요. 오. 이게 사실 스트리트,
뭐 출근, 운동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예. 디자인이잖아요. 가볍고 편한 착화감으로 트렌디하고 데일리룩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겟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품입니다. 네, 정품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네, 넘어가도 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괜찮습니까? 터미 힐피거 그래서 네. 반팔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뉴발란스 아. 요 운동화를 또 팝니다. 요게 지금 그레이 실버, 화이트 실버인가? 그레이 실버인가? 예쁘다. 어쨌든 요게 지금 태그에는 얼마 써 있냐면 11만 원 써 있어요. 11만 원. 근데 저희가 그린, 네이비, 실버, 화이트 실버 이렇게 네 가지 가져왔거든요. 저기 아래 나오는 것처럼 79,000원, 89,000원, 99,000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국내 매장 정품 AS 가능이고요. 남녀 공용 데일리 운동화 총 4종 모델별로 가격 상이하고요. 스트리트, 출근, 운동 모두 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AS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네. 이번 주는 어땠고 다음 주는 주말 동안에 이런 걸 좀 생각해보자.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노님부터. 지금 확실히 이번 주, 뭐 지난주 다 보면은 특정 이슈가 확실하게 있고 그게 글로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쪽, 이슈가 되는 쪽은 다 엄청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필두로 아마 오늘 미국장 또 움직이면 그런 힌트를 많이 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뭔가 지수가 확실하게 바뀌고 적어도 그러니까 대선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지나고 뭐 상법 기대감 뭐 이제 밸류업 기대감 이런 것들 붙어주면은 전반적으로 좀 증시의 흐름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직 그 전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산업별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대선 이후에 판이 진짜 딱 바뀐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많이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저는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꼭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부터 고민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내 주도주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안 되면 나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요번 주말 사이에 좀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번에 그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의 한마디 플러스 주말에 생각해 볼 것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선 이렇게 전후까지는 다음 주 큰 변수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증권주, 화장품, 변압기 이 중심으로만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보는 데 있어서는 오늘의 한마디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요거를 네. 대신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요. 네. 오늘 그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몇 가지 뭐죠? 우리 뭡니까? 그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결국은 하원이 통과되고 네. 상원으로 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막 왔다 갔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다면 공경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 무슨 얘기냐? 뭘 확실히 어떤 내가 다 알고 있다래도 그 알고 있는 팩트 자체가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What if 뭐가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도망갈 준비가 됐던 액션이 확 바뀔 수 있는 액션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워낙 세상이 그 안다는 팩트 자체가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what if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지나면 6월 달부터는 좀 나아지겠죠. 근데 다음 주 말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 3시 45분부터 지금 4시 반까지 1368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 하락인데요. 요게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랑 US 달러랑 차이니즈 유엔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차이니즈 유엔도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도 같이 저기 강세 그렇죠.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맥락이 중국 똑같네. 위안화 조금 강세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환율이 1% 가까운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는 것 같지만 참 유익한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속보 다 얘기하면은 다 찾아 영어 거 다 원문 발췌해가지고 번역해서 전달해 얼마나 좋은 방송입니까? 쇼핑도 할 수 있어. 쇼핑도 할 수 있어. 옷도 내가 입고 나와. 앞에서 모델 서 영어 인터뷰 있으면 영어 인터뷰 해.
고맙습니다. 일 잘하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박대전 결과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명박대전 결과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도 정의가 와. 패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의 염원을 제가 충족시키지 생각보다 못했습니다. 벌어졌네. 두산 에너빌리티 계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수익이 높아야. 어? 두산...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왜냐면 같은데?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편입해서 2% 정도 하락이었는데 SM이 제가 그냥 절대 끌고 죽였어, 갔어요. SM. 오를 것 같아서. 그치? 두산도 역기를 했지만 총가가 48,000원인데 아무튼 네. 뭐 조금 4% 덜어내도 어차피 일단 뭐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만 얘기해. 이겼으니까. 왜 지금 이긴 사람 뭐 부정선거예요? 이겼으면 됐지. 뭘 자꾸 물고 늘어져. 이겼으니까. 뭐. 맞대잖아. 맞대잖아. 알아서 했겠지. 네. 저기 선관위 있잖아. 선관위원회가 알아서 했겠지. 예, 어쨌든 이번 주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승 소감 한 말씀. 무슨 소감? 민트만 따라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 따라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냥 어찌저찌 얻어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 씨는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 명박대전은 이제 한 명이 10승을 먼저 챙기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예. 그래서 8승이고요. 저는 네. 이제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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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겨야 되겠네. 3승인가요? 4승. 지속되려면 6번 이겨야겠네. 전 6번. 2번만 이기면 끝이니까. 손흥민 우승하는 거 보셨죠? 아,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예. 거의 한 19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년? 그럴지도 몰라. 예. 자, 그래서 끝까지 제가 10승을 챙겨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민트 승리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이 좋아요. 지금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지금 트레이딩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효한 것 같아. 특히 장중 대응이 저희는 안 되는 안 상황에서도 됐어요. 민트가 계속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으니까 민트가 실제로 주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난 적이 한 2번밖에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절대 주가는 예. 거의 뭐. 그래서 1, 2%라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합권이어서 좀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주말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좋은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